위원회 윤승규 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녹화를 하는 삼동 402호의 유지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9월 24일 3일날 설명한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녹화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지 않으셔갖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재건축 정비 사업에 단연간 경험이 있는 설계회사에게 문의를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왜 재건축이 수십 년간 허송세월하는 데가 많은가 하면은 서울시하고 구청이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있고요. 이 방향과 틀은 이게 법적으로 서울시의 재건축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재건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부 체납, 임대주택 이런 주차장에 관해서 분노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는 고칠 수가 있다. 그 주장을 믿고 따라했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셔서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알고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똑똑해져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또 이제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의 차이점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6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거지 3종은 기본 용적률이 210%입니다. 거기에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녹색 에너지 진흥형 설계를 하면 여기에 다시 20%를 최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재건축에 대해서 아무런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0%에서 250%로 올라가려고 하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최대가 220%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은 토지, 시설, 임대주택으로 한정돼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 둘 혹은 세 개를 다 하실 경우에 최대 20%까지가 허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종 정부지는 주거지는 법정 상한이 300%입니다. 최대 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를 따고 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다시 50%를 하려고 하면 50%의 나머지 25%는 일반 분양, 나머지 25%는 임대주택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부 체납을 임대주택으로 하려고 하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 임대주택보다는 인센티브로 용적률 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그 중에서 반을 하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보면 서울시가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해서 주택 문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적인 방향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강남 뒷골목 도로에 노상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보내는 것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안 한다고 할 때 역시 또 서울시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단은 어떤 분들은 서울시에 가서 구청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 서울시라는 게 법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고 거기에서 응해주지도 않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틀은 그렇고 동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기부 체납을 토지 일부만 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230%에서 5%만 더 늘어나서 235%가 확보가 되고 300%를 하기 위해서 추가 65%를 32.5%는 일반 분양, 32.5%는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 설계회사를 통해서 기부 체납 시설은 최초 공원 주차장으로 계획해 제출했지만 이 구청이나 서울에서 수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년 아동 복지 시설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라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 구청과 서울시의 관계 부처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경 후계 공간과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이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기부 체납 이거는 없애고 기부 체납 주차장과 조경 휴게 공간 취소를 하고 도로와 기부 체납이 아닌 개방 주차장으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기부 체납 주차장과 조경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휴게 공간도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해야 되고 땅도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기부 체납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이것이 이제 도로만 기부 체납을 하고 개방 주차장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고 이웃끼리 얼굴 붉히면서 서로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재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파트의 배관이 노후된다는 것입니다. 뭐 골조가 망가져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50년 되면 전부 다 그때 가서 서둘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배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이죠. YTN에도 나왔듯이 전국의 열 수송가 가운데 3분의 1이 20년 노후되어 있고 48년 된 아파트가 이 녹슬 배관의 균열이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동일 아파트도 배관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 배관이 문제될 경우에는 동 전체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새서 아파트가 보기 흉한 물 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기부 체납이 훨씬 적은 그런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의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에서 여러분과 또 저의 재산이 가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그럼 이 50%를 안 하겠다. 일반 분양 임대주택 안 하고 그냥 최대 250% 요거까지만 해서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임대주택 주차장도 필요 없고 번잡하지도 않고 쾌적하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다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계획은 구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유일한 주택가격 상승 제어 요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에 따르지 않겠다 할 경우에 도시개혁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갖다가 승인해 줄까? 이런 시나리오는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결정이고 재건축 승인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이거를 허용할 것인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안을 갖고 여태까지 한 걸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공 아파트 사례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임대주택 하기 싫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하지 말고 그냥 1대1 재건축 하자 해서 민간 재건축 우리처럼 민간 재건축을 하다가 다시 1대1 재건축을 했는데 1대1 재건축조차도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하라고 하면서 승인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6년에 추진위원 설립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17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압구정 3구역도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 현혹돼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을 선택을 해갖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 현실성 없는 대안을 한 설계회사를 사기죄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적률 360%, 일반 주거지 3종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상한선이 300%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무슨
국제금융지구를 만든다. 그런 거는 국제금융지구를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요 상업지구로 바꿔줘서 600%까지 올려줘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일반 주거지에서는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냐 해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다시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하고 다른 계획을 추진하신 분에게는 지금보다도 세대당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고 몇 년 내에 재건축 정비 계획이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확인과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의 손상이 가게끔 되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250% 우리가 왜 분양 용적률을 300% 한다 하는 얘기가 나냐면 바로 이 분양 수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50%라는 용적률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일반 분양 수입하는 231%를 매각하는 이 분양 수입 약 2,700억 정도가 12억만 따져도 1,700억이죠.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우리는 기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200억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900억, 2,970억의 분양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분양 수입에서 우리가 뭐 1,200억 정도만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사비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세대당 약 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이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250%의 용적률을 갖고 진행한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추정 분담금에 다시 2억 원이란 약 2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부 체납 계산이 뭐 14.91%에서 뭐 800억을 기부했다. 구청에 줘버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경우에는요 임대주택이 기부 체납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답답해 갖고요. 이게 14.9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로기 때문에요. 근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려면요 5,300제곱미터를 우리가 기부한 게 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게 우리는 기부 체납이 64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이런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1.81 기부 체납은요, 이건 설계회사가 해서 이거는 검증하는 겁니다. 구청과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상가 감정평가 이것도 뭐 장난한다, 뭐 속아 오는다 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오셔갖고 상가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뭐 준비위원회에서 상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낭설도 막 돌아다니고 뭐 야단이 나는데 상가 분양가라는 거는 공급 면적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가 분양가를 전용 면적 공급 면적보다 작은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계산하는데 감정평가 나누기 전용 면적을 하니까 이게 평당 5,7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의 경우는 전용률이 50%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감정평가는 공급 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상가 분양가를 추정할 때는. 상가 쪼개기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18년에 상가 분할이 일어났습니다. 토지 분할을 했어요. 왜냐? 2016년부터 동현아파트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동현아파트는 상가 소유주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분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상가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등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상가조합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공문을 2016년인가 17년인가 보냈다고 합니다. 준비위원회. 그래서 구청이 이거를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당신들 분할 등기를 하라 하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준비위원님 상가 대표를 만나서
서로 동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할 등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걸 분할 등기를 안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상가 소유자는 상가조합 분양권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을 내면 우리 주민들 소유주가 100% 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전입부 분할 등기를 해준 거고, 당시에 45개의 상가가 우리가 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다시 이 국토부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도 46개입니다. 명확하게 상가는 46개라서 쪼개기가 일어나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쪼개기 하는 사람들이 뭐 상가가 지금 뭐 100개다 뭐 이러는데, 아마도 소유주 이거를 본 것 같아요. 소유주를 막 더해갖고 여기에 뭐 100명 이상에게 분양권이 나가는 거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가 부인하고 같이 공동 소유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권이 두 개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부동산 고유 번호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46개가 돼 있습니다. 이거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게 뭐 몇천 명이라도 이 부동산 고유 번호에 의해서 분양권은 46개가 나옵니다. 상가의 독립치산제도 이것도 잘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결국은 상가 독립치산제는 조합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자꾸 상가하고 감정적으로 갈등이 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상가와 갈등을 피하고 협상을 통해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시지가는 지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우리 아파트를 하면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가 되겠죠.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가 된다는 것은 추정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정비구역 공시가 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공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을 받아서 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설계회사에 몇 번씩 확인해서 한 건데, 상가 규모와 위치는 변경 가능하다 하는 게 설계회사의 답변입니다. 설계회사는 여태까지 몇십 년간 자기네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형별 세대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서 이것도 되는 거고요. 이 최고중수 기준은 없어졌지만, 뭐 이거는 우리가 35층 우리는 일조권하고 조망권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개방자 주차장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개방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동일한 생각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구청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재건축이 진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개방 주차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부 체납이 아니고 동현 아파트가 소유하는 거고, 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게 주택공사가 되는지 어디가 되는지는 뭐 나중에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동현 아파트에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소음 진동으로 주변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 중단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뭐 개방 주차장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주차장으로 지하주차장 1800대 규모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최신 공법은 소음 진동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나마이트 공법이 아니라서 요새는 아무리 안반이 있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정비계획을 지금 이미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 거의 40% 철회동의서를 받으셔갖고 이거를 구청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철회동의서는 결국 여태까지 한 거 전부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낸 철회동의서가 승인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만약 고시가 난 후에 우리가 2년 동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주민들이 낸 철회동의서가 자동으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설득을 하실 텐데, 이걸 2년 동안 설립을 못해서 취소가 되면요, 앞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5년간은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난 후에 5년 동안 재건축은 추진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설계에서 다시 고용을 해서 우리가
또 수정화를 제출하려고 하면 적어도 5, 6년은 걸리고 지금과 같이 개방주차장을 안 하는 안을 낸다고 할 때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5, 6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정말 15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2년 동안 이거는 지금 낸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야지만 2년 안에 고시가 나서 2년 안에 구성을 해 주셔야만 이 철회동에서 낸 게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15년이 20년이 허송세월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그동안은 배관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를 아무도 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제 타워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타워형은 우리 동현 아파트는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주동을 탑산형으로 해야 되고 탑상형과 판상형을 혼자 해야 됩니다. 여기서 탑상형은 타워형과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타워형의 가장 문제인 통풍 문제를 설계회사가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압구정 3구역에 재개발 설계에 설명을 했을 때 가면서 이 팜플렛을 받아왔더니 거기에 이렇게 타워형을 X자형으로 만듭니다. 요게 다 한 세대입니다. 4세대가 X자형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통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향을 여기라고 하면 여기는 남동, 여기는 남서, 여기는 남서, 남동으로 되기 때문에 향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런 설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문제는요, 이거는 상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의 땅을 이제 독립재산제로 하려면 상가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걸 이제 정해주고 거기다 상가를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지 전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상가의 독립재산제를 해준다는 거가 나와야지만 상가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람 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토지가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달콤한 제안이긴 하지만 한가람 용적률은 이미 235%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174%인데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동현 아파트가 한가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선을 베풀 수도 있고 뭐 이웃끼리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현재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30평형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가람 아파트가 동현 아파트보다 5억 정도 시가가 낮습니다. 나중에 가면 지금 현재는 한가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리는 결국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 한가람 아파트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서 한가람 아파트 주민들이 동현 아파트 30평형은 우리보다 5억을 덜 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이거를 좀 깎아달라 하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 아파트에서도 한계동이 동을 못 받아서 아주 골치를 썩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여러분들이 알고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